자, 그러니까 이제 RD킷에서는 몰레큘 입력을 받으면 이제 지금 이제 라이팅 몰레큘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 몰레큘 입력을 받으면은 그거를 RD킷 자체의 이제 몰이라는 몰레큘을 나타내는 몰레큘 타입 클래스로 우선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몰레큘 타입에 맞춰서 클래스 정의에 맞춰서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우리가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잠깐만 그 예시를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단 RD킷을 제가 일단은 켜볼게요. 그 RD킷 주피터 노트북이 어디 갔니? 잠깐만요. 잘 안 보여. 네, 쓸데없는 탭을 끄고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창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꺼졌나 보네.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일단 켜보겠습니다. 주피터 랩. 네, 일단 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 그 이루리 공지사항에 제가 이제 여기 주피터 노트북 파일들이 모여있는 RD킷 디렉토리를 공유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드랍박스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옵스. 이게 왜? 지금 컴퓨터가 바뀌어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 깔고 일단은 시작합니다. 미리 설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컴퓨터가 약간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자, 그러면 일단은 저거 깔리는 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 중에 이제 cam mol to smiles, 그러니까 몰레큘이 있을 때 그 몰레큘을 스마일스 형태로 출력하는 게 이제 cam.mol to smiles라는 펑션이었다는 걸 우리가 했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만들어진 스마일스가 캐노니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스마일스가 이제 스탠다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스마일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몰레큘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를 메인 체인으로 잡던지 간에 그건 이제 다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단 스마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몰레큘이 여러 가지 스마일스에 대응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스마일스를 제각각 만들어내면 이제 비교하기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긴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를 브랜치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정규적인 스마일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 스마일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캐노니컬 스마일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블 싱글, 아로마틱 본드를 더블 싱글로 표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몰레큘도 이제 자동으로 아로마틱으로 변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1, CC, NC1, N1, CCC 이렇게 이제 시작점을 달리해서 주더라도 이제 일단 RD킷에서 한번 변환됐다가 나올 때에는 무조건 이제 똑같은 캐노니컬 스마일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도록 일단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캐큘레 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캐큘레 폼은 이제 아로마틱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이 있을 때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을 이제 싱글 더블이 이렇게 이제 교차돼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몰레큘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몰레큘 정보를 출력을 할 때 chem.mol to mol block. 자, 요걸 쓸 때 대문자, 소문자를 일단 주의를 하시고요.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면은 완전히 틀리니까. 네. 그래서 chem.mol to mol block이라는 이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MDL 파일 포맷, 그러니까 mol 파일 포맷으로 내용물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지금 하이드로젠이 없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을 이제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2D 코디네이트이 이상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레큘이 조금 복잡해서 이제 2D 코디네이트이 이상하다. 2D 코디네이트이 이상하면은 이제 컴퓨트 2D 코디네이트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예쁜 이제 분자 구조식, 예쁜 분자 그림을 이렇게 이제 RDKit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D 코디네이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embed molecule이라는 allchem.embed molecule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경험적으로 안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3D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네. 그 다음에 add H,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붙일 때는 여기 이제 add H, 뭐 remove H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소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리뷰를 했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라이팅 몰레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오늘은 이제 몰레큘을 이제 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법, 몰레큘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얘를 이제 살짝 변형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뭐 변형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RDKit을 여러분들 이제 주피터 노트북 다 켜셨죠, 그죠? 네. 옵스. 이런. 네. 빨리 깔았어야 되는데 네, Y를 안 눌렀어. 이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면은 제가 다른 환경에서 한 개를 더 켜야 돼요. 왜 안 켜져 있었지? 당연히 깔려 있을 거라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피터 랩에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상해요. 잠시만요. 이게 이상하다. 맞지? 잠시만요. 얘를 잠깐 껐다가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일단 껐다가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네. 자, 여기가 C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O, 여기가 C1, 여기가 다시 C1이 되는. 그러니까 C, O, C인데 여기 이제 1, 1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 1과 1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몰레큘이 이제 우리가 읽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몰레큘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사실은 이제 몰레큘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몰레큘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결합들을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몰 클래스는 원자, 그러니까 이제 아톰이랑 본드, 화학 결합 이제 이런 이제 타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원자, 각각의 이제 그 화학 결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그 얻는 방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예제를 보면은 for atom in get atoms. 자, 요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돌리고 있어요. 자, 이걸 잠깐 끄면은 네. 자, 그러면은 자 get atoms라는 메소드는 몰레큘 M이라는 몰레큘 안에 있는 이름 그대로 아톰을 얻어서 그거를 하나씩 돌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킷에 아톰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D킷에는 몰레큘 클래스도 있고 아톰 클래스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몰레큘이란 걸 생각할 수 있으면은 아톰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톰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톰 클래스가 rdkit.chem.rdchem 밑에 이제 아톰이라는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M 안에 있는 M이라는 분자 안에 있는 M이라는 변수가 담고 있는 분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원자 아톰을 하나씩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그 돌려준다 혹은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 자, 그럼 예제에서 뭐를 하느냐? 자, print atom.get atom num. 자, 그러니까 이 아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룹을 도는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 룹을 도는데 그거를 이제 아톰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아톰에서 다시 이제 점 메소드 get atomic num. 자, 이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뭘 하는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num은 이제 원자 번호를 리턴하는 메소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 686. 그러니까 카본은 6번, 옥시전 8번, 6번. 이렇게 이제 아톰에 대해서 하나씩 돌면서 원자 번호를 이제 리턴해 주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get atoms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get bonds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공유 결합에 하나씩 살펴봅시다. 공유 결합을 하나씩 살펴보자. 자, 그러면은 for bond in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요 bond라는 그 변수명은 사실은 뭐 그냥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에도 이게 파이썬 그 튜토리얼 할 때 얘기했지만은 변수명을 너무 간단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코드를 내가 읽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에도 변수명이 최대한 뭔가 정보를 가지도록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코드를 읽어도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했듯이 m.get bonds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요 공유 결합 bond라는 타입에서는 또 뭐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rdkit bond reference. 자, 요 이제 레퍼런스 문서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자, 여기에 가면은 여기 이제 rdkit.chem에 그러니까 아톰 타입에 대해서 아톰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get atom map number 그러니까 이제 get atom map number 뭐 atomic number returns atomic number 그러니까 각 그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get degree, 뭐 get double prop, 뭐 그다음에 이제 본드로 가봅시다. 본드에 가면은 본드에서도 이제 get begin atom, 뭐 get begin atom index, get bond type,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이미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임플리멘트를 해놨구나, 누군가가 이제 짜놨구나라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제 get bond type의 경우에는 이제 returns type of bond as bond type, bond type이라는 거를 이제 리턴을 한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m.getBonds 괄호 요거를 하면은 몰레큘 안에 있는 그 모든 공유결합들의 리스트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유결합, 그렇죠? 그 리스트의 첫 번째죠. 첫 번째에 get bond type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bond type이 싱글이다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하게 그러면은 여기서 bond를 받아서 위에 거랑 비슷하게 bond.get bond type, get bond type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싱글 세 개 다 싱글 본드니까 이제 싱글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분자를 구성하는 아톰과 공유결합 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룹을 돌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룹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individual bond or bond 아톰, 그러니까 각 개개의 아톰이나 본드를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예시를 보면 m.get bond atom with index IDX는 이제 인덱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M이라는 이제 몰레큘 안에 몰레큘 타입, 그러니까 몰 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몰레큘 안에서 이제 첫 번째 아톰을 이제 리턴해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아톰이라고 여기다 저장을 하면은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톰은 무슨 변수냐? 얘를 보면은 이제 아톰이라는 클래스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M 안에는 요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궁금하니까 우리 검색을 해보고 봅시다. 얘가 네, 옥시레인이네. 옥시레인. 그죠? 에틸렌 옥사이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에틸렌 옥사이드를 다루고 있는데 요거 안에 이제 원자가 3개 있고 화학 결합도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어떤 게 0번, 1번, 그러니까 얘가 읽어 드려지면 내부적으로 이제 0, 1, 2.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순서대로 아톰들을 쫙 얘가 이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아톰이죠. 그죠? 그럼 이제 atom.get atomic symbol이라는 이제 그 get symbol이라는 요 메소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C다. 그죠? 네. C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예시가 있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따로 저장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아톰에다가 요거 0번을 아톰에다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원소 기호를 뽑아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이제 get atom with index 자, 0을 하면은 요것 자체가 지금 요 m.get atom with index 괄호 0을 하면은 요것 자체가 아톰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미 이제 아톰 클래스가 된 거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get 뭐 다른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get explicit valence 뭐 이런 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자, 얘는 이제 2가 나오는데 자, get explicit valence가 이제 뭔지
정확히 얘가 뭐를 하는지 궁금하면은 또 이제 RDKit 문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뭐 구글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구글 검색을 해봅시다. atom get explicit valence. valence. 자, 이건 보면은 returns the explicit valence of the atom. 그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밸런스가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 이제 그 비공유 최외각 전자잖아요.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몇 개인지를 얘가 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요 몰레큘의 경우에는 참고해야 될 게 그 수소를 안 달았잖아요. 그죠? 수소를 안 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개는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두 개는 지금 결합 안 하고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2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get bond with index. 자, 이번에는 본드의 인덱스. 첫 번째 본드에서 여기 보면 이제 get begin atom index. 시작하는 아톰의 인덱스를 이제 얻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begin atom index가 있으면은 이제 end atom index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보면은 자, 0번째 결합은 그러니까 결합에 이제 0, 1, 2. 지금 요 에틸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합 아톰이 3개, 결합이 3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톰이 3개, 결합이 3개인데 첫 번째 결합은 아톰 몇 번? 0번과 1번 아톰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아톰을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아톰은 이제 순서상 0, 1, 2니까 이제 두 번째는 1번 인덱스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시키면은 1번 인덱스에서는 얘가 이제 1번이 시작이고 엔드 아톰 인덱스를 하면은 2번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번과 1번, 1번과 2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2번 번드를 이제 하면은 2번 본드는 이제 2번에서 시작하고 0번에서 끝난다.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이제 m.get bond between atoms. 자, 0번과 1번 사이에 자, 요 명령은 요 메소드는 이제 뭘 하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0번과 여기에서도 이제 메소드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0번과 1번 아톰 사이에 있는 본드를 get, 얻으라는 거죠. 얘를 얻어서 그러면은 지금 요 자체, 요 앞에 있는 요 자체가 이제 본드 타입이 되는 거고 본드 그 자체, 그러니까 본드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 본드의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본드 인스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드 인스턴스가 되고 거기에서 이 본드의 본드 타입을 이제 얻어라.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싱글, 본드 타입인데 이제 싱글이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이제 결합. 또 싱글이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 1번과 3번을 집어넣었다.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이제 레인지 에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번 아톰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톰 012, 본드 012 3개씩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고요. 2번과 3번 사이에 본드 타입을 얻어라. 2번과 3번이 아니라 2번과 0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똑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뭐 특정 본드가 이제 싱글인지 더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톰에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어떤 아톰이 있을 때 그 아톰의 주변 그 아톰에 이제 화학 결합으로 붙어 있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얻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임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몰레큘 안에 있는 첫 번째 아톰
첫 번째 아톰을 일단 얻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톰 인덱스 0번 그러니까 0번에 해당하는 원자를 아톰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0번이 일단 아톰을 내가 딱 집었는데 0번 아톰을 집었는데 그 0번 아톰이랑 이제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네이버들 그러니까 그 이웃한 원자들은 이제 뭐가 있을까? 그 이웃한 원자들을 내가 이제 또 얻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atom.get neighbors.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자 클래스에 이제 get neighbor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특정 원자의 그 이웃한 neighbors. 그러니까 이제 이웃한 원자들의 리스트를 이제 리턴한다는 거죠. 리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루기 편하게 neighbors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print neighbors 하면은 요런 이제 atom object. 그러니까 atom object가 지금 2개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neighbors는 뭘까요? 한번 타입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neighbors는 튜플이네요. 그러니까 튜플 자료형 안에다가 튜플 자료형은 뭐라 그랬죠? 리스트랑 비슷한데 바꿀 수 없는 리스트, 바꿀 수 없는 순서 있는 어떤 이제 서열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튜플 안에 첫 번째 아톰, 두 번째 아톰 2개가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포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A라고 해보 아니면은 이제 아톰 2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아톰 2의 in neighbors 하면은 이 neighbors 리스트 안에 있는 원자들이 하나씩 아톰 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톰 2로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아톰 프린트 얘네들의 심볼을 한번 찍어 봅시다. atom2.get symbol. 자, 이렇게 하면은 자, 0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0인, 그러니까 번호가 0번인 아톰이 일단 C가 하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neighbors, 얘의 이제 이웃한 애들. 그러니까 얘가 C라고 하면은 얘가 0번이라고 0, 그 다음에 얘의 이웃한 것들, O와 C,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이제 심볼을 이렇게 출력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자와 본드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긁어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특정 분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BR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 M이 있는데, 그죠? 네. 어떤 분자 M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룹을 돌면서 아톰을 하나씩 돌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걔의 심볼을 받아서 그 심볼이 BR이랑 똑같은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짜볼까요? 예시로. 자, 그러면은 def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이런 이제 특정 내가 원하는 이제 그 함수를 짤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from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has dr이라고 짜보자. 그래서 이제 m이라는 거를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얘는 input은 뭐가 되겠어요? input은 몰 타입이 되겠고요. 몰레큘이 되겠고요. output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돌려주는 거니까 그죠? 아웃풋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웃풋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 그냥 이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별하면 되니까 이렇게 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자, 일단은 브롬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아톰들을 이제 하나씩 일단은 끄집어낸 다음에 그 각각 원자의 일단 심볼을 봐서 그게 브롬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포문을 돌려보자. For atom in 자, 아톰의 리스트를 쭉 받는 게 get atoms라고 했죠. 그죠? 네. 자, 몰레큘 M에서 m.get atoms 하면은 아톰 리스트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아톰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톰의 이제 원소 기호를 저장해 보자. 일단은 체크해야겠죠. 그죠? 네. 원소 기호를 우리가 이제 s라는 변수에 저장을 일단은 합니다. s equal atom.get symbol 이렇게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BR이 있나 없나. BR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은 if문을 써야겠죠. s equal BR.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true라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BR이 존재한다. 라는 거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R이 존재하니까 이 즉시 얘는 있다. 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끝을 내면 됩니다. 끝을 내면 되고 아웃풋으로 true를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turn true.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죠? 네. 계속 도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return false를 하면 안 됩니다. false를 return하게 되면은 요건 지금 잘못 짠 거예요. 이렇게 짜면은 그냥 첫 번째 아톰을 딱 받은 다음에 얘가 BR인지 아닌지 보고 맞으면 true 아니면은 false를 주고 바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eturn을 하면은 바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는 return을 쓸 수 있어요. return을. 그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return을 쓸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있기만 하면 true니까. 근데 이렇게 짜면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보통 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플래그라는 거를 이제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자, 플래그는 이제 처음에는 false입니다. 플래그는 이제 얘가 아웃풋이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디폴트로는 기본은 이제 BR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자. 자, 그래서 이 플래그는 BR이 있으면은 플래그가 이제 true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럼 BR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flag equal true. 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BR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또 이제 flag equal false 이렇게 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짜게 되면은 포문을 계속 돌면서 플래그가 true였다, false였다, true였다, false였다 계속 바뀌겠죠. 그죠? 그렇게 되다 결국에는 이렇게 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원자가 BR인지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true, false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else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continue 해주면 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자. 왜냐하면은 디폴트가 내가 처음에 디폴트가 없다, false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이제 플래그를 이제 tru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면은 아톰을 쭉 스캔하다가 아톰의 리스트가 있는데 얘를 차례대로 하나씩 쭉 보다가 이제 BR을 딱 만나는 순간 플래그가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BR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BR을 한 번도 못 만나면은 맨 처음에 디폴트 false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false가 유지되는 거고 중간에 BR을 만나면은 얘가 이제 true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return을 이렇게 해서 포문을 다 돈 다음에 return flag. 자, 이렇게 이제 짜면은 이제 BR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이제 그 펑션을 우리가 이제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이제 예시로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더블 본드가 특정 분자 안에 더블 본드가 몇 개 있는지 네. 그 카운트하는 뭐 함수를 뭐 짜라 뭐 이런 걸 이제 중간고사 문제로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이제 그 루틴을 짜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은 뭐 숙제를 몇 개 일단 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를 한번 잘 해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건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이랑 이제 RD킷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 숙제나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 혹은 이제 질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질의응답을 주로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죠. 시험 전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상 문제스러운 것도 제가 뭐 한두 개 풀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 인포메이션 부분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링 인포메이션 부분은 이제 앞에까지만 일단 여기 이제 SSR은 이제 조금 뭐 그 튜토리얼에서는 조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요 몰레큘을 이제 또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몰레큘인데 자, 이 몰레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몰레큘이구나. 자, 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펍캠에 가서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얘를 이제 스마일스로 검색해봐라. 자, 그러면은 컴파운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름이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이제 IUPAC 네임으로는 바이사이클로 210 펜탄 5올이 되겠네요. 그죠? 네. 여하튼 이렇게 생긴 몰레큘을 우리가 이제 얻었습니다. 얘는 지금 바이사이클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바이사이클릭 몰레큘입니다. 자, 이 바이사이클릭 몰레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 어떤 몰레큘이 링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몰레큘이 첫 번째 아톰이 링 안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를 체크하는 건데 얘는 이제 false가 나왔어요. 그죠? false. 자, 그러니까 for atom in m.get atoms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의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심볼을 한번 찍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print 자, atom.get symbol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던 걸 한 대로 이제 O C C C C 이렇게 이제 O C C C C C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떤 게 0번인지 알려면은 몰2 우리가 이제 몰블락 뭐 이렇게 이제 찍어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네, 여기를 이제 프린터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SDF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옥시전이 0번이 되고 얘가 0번 아톰, 1번 아톰, 2번 아톰, 3번, 4번, 5번 아톰.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get atom index with index 그러니까 0번 아톰의 경우에는 요 옥시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가 0번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제 링 안에 있냐?
얘는 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false를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몰레큘. 두 번째 아톰. 두 번째 아톰이 링 안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를 하나 올려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true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1번과 2번이 여기 뒤에 본드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1번과 2번이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걸로 추정해 봤을 때 1번과 2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붙어 있고 얘가 2번 카본이 될 얘가 2번 카본이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3멤버드 링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링 안에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true.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true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s in ring.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어 문장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is in ring. 링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true, false인 거고요. 그 다음에 is in ring size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3멤버드 링 안에 있느냐, 뭐 4멤버드 링 안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3개짜리인 링 안에 있느냐. true인 거고요. 자, 우리가 2번 몰레큘. 자, 얘는 3멤버드 링 안에 있잖아요. 그죠? 3멤버드 링.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4를 주면은 얘는 이제 false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은 자, 두 번째 아톰, 두 번째 카본은 얘인데 얘는 3멤버드 링 안에만 들어있지 4멤버드 링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얘랑 얘는 3멤버드 링에도 포함되어 있고 4멤버드 링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카본 두 개는 4멤버드 링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결과를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false가, 그러니까 이제 이 is in ring size라는 메소드는 특정 사이즈의 링 안에 아톰이 들어있느냐 아니냐 라는 거를 이제 판별해 준다. 뭐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modifying molecule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이제 요거는 일단 스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몰레큘을 스마일스에서 그냥 불러오면은 요 M에는 하이드로젠이 없습니다. 그죠? M에는 하이드로젠이 없다는 거고요. 지금 몰블락 이렇게 이제 몰 파일 포맷, SDF 파일 포맷으로 출력을 해도 옥시전이랑 카본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화학 전공 학생으로서 이제 얘를 딱 보면은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H가 그냥 생략돼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H가 이렇게만 있어도 H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H를 이렇게 이제 붙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하이드로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드로젠을 붙이고 나면은 그러니까 add H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이제 클래스가 이제 리턴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M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chem.add H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리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에다가 H 붙인 애를 얘가 이제 리턴 해버린다. 그러니까 M을 add H에다가 집어 넣었는데 add H 자체, 그러니까 M 자체가 변화시키진 않고 대신에 M을 읽어드린 다음에 M에다 H를 붙인 애를 이제 새로 카피를 만들어서 얘가 리턴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사용을 하려면은 M 뭐 이제 다른 변수명으로 M2 equal chem.add H's 이렇게 하면은 이제 M2를 출력하면은 H가 붙은 게 나오고 그냥 M을 출력하면은 얘가 나오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H를 다룰 때 조금 그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몰레큘을 생성을 했다 이거죠. 생성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기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그 유기 교과서나 어떤 논문을 볼 때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런 이제
그 화학 구조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구조식을 내가 예쁘게 그려서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예쁘게 그려서 파일로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것도 이제 RD킷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몰레큘을 읽어서 이제 얘를 예시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M3라는 자, 요렇게 생긴 스마일스로 표현되는 몰레큘을 내가 읽어드려서 얘를 이제 M3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M3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자, M3의 이름을 찾아봅시다. 자, M3의 이름은 네, 제가 유기가 약하기 때문에 서치. 자, 스마일스를 서치 해보면은 자, 얘 이름은 피롤로 1,2C 피리미딘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피리미딘 스트럭처를 백본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다르게 생긴 거죠. 네.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긴 몰레큘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제 그 얘 어떤 이제 그 예쁘장한 이제 그 2D 코디네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Allcam Compute 2D Coordinate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링밖에 없는 구조라서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자, 일단 Allcam 서브 모듈을 이제 불러와 봅시다. 그거는 이제 from rdkit.cam에서 import allcam. 자, 일단 얘를 불러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compute 2D coordinate이라는 함수는 이제 allcam 안에 이제 그 들어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얘에서 이제 M3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시킵니다. 계산을 시키면은 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근데 사실 얘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으니까 이제 일단은 뭐 지금 얘는 이제 링밖에 없으니까 뭐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좀 복잡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2D 코디네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면은 잠깐만요. 아까 예시를 어디 내가 테스트한 게 있었는데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복잡하게 생긴 몰레큘이다.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스마일스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를 한번 불러와서 해볼게요. 자, 얘를 M4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봅시다. cam.mol from smiles.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얘를 하면은 자, M4라는 거에 이제 저장이 됐어요. 자, M4를 출력시키면은 자, 요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 M4의 2D 코디네이트를 이제 계산을 시키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분자를 불러올 때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2D 코디네이트를 이미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한번 계산을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하는데 이 컴퓨터 2D 코디네이트는 이제 그 원자 간의 충돌을 원자 간의 겹침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이제 그 그림을 생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지 한번 해봅시다. 클래식 없어서 네, 별로 달라지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M4 with H를 이제 만들어서 수소를 붙이면은 이제 조금 메시해지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지금 H를 이렇게 하면 H를 붙이기만 했지 이제 그 H의 위치가 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림이 이상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allcam.compute 2D cores 이렇게 하고 나서 M4 with H 얘를 출력시키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H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이제 서로 간의 충돌을 H를 다 보여주면서 충돌을 방지하면서 이제 2D에서 그리려고 한 건데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너무 복잡하면은
한계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보이긴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제 2D 코디네이트를 예쁘게 생성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컴퓨터 2D 코디네이트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템플레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밑에 있는 요 세 개의 몰레큘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봐요. 요 세 개의 몰레큘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세 개의 몰레큘들이 이제 서로 똑같은 모티프, 똑같은 코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통된 코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얼라인, 그러니까 정렬을 시키면은 우리가 좀 보기가 좋겠죠. 그죠? 어떤 거는 옆으로 누워있고 이러면은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이제 공통된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놓여 있으면은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제 allcam.generate depiction matching 2D structure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일단은 파일로 저장하는 걸 한 다음에 우리가 잠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요 부분은 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일단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만들었으면은 그림으로 만든 애를 우리가 이제 실제 그림 파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PNG나 JPG 파일로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 방금 우리가 이제 2D 코디네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림 파일로 저장할 때에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 해보자. 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로우라는 캠 밑에 드로우라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임포트를 할게요. 자, 얘를 임포트를 하면은 rdkey.cam.import draw. 자, 얘가 이제 불러와졌습니다. 자, 그 후에 드로우에서 이제 어떤 함수를 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cam.draw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draw.molto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draw.molto file. 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몰레큘. 자, 방금 우리가 만든 M4 with H라는 몰레큘을 이제 써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제 파일을 이제 써줘야겠죠. 뒤에 얘는 보니까 예시에 보니까 파일 이름을 써주는구나. 그럼 이제 파일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M4 with H.png. 자, 요렇게 주면은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뿅. 자, 옆에 파일 리스트를 보면은 m4 with h.png라는 png 파일이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은 자, 요런 파일. 얘가 바로 이제 그림 파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요 rdkey.cam import draw라는 거를 임포트 한 다음에 그냥 이제 mol to 파일을 해주면은 얘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자를 알아먹기 때문에 얘를 이제 JPG로 해줘도 네. JPG는 뭔가를 더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은 자, JPG는 안 되고 지금 RDKit 기본에서 제공하는 거는 네,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unrecognized file typ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파일명에서 점 다음에 이제 확장자가 나오는데 이 확장자가 파일 타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valid choices are PDF, SVG, PS, and PNG. 그러니까 PDF거나 SVG거나 PS, 포스트스크립트거나 이제 PNG 파일이다.
요 네 가지만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PDF로 한번 해봅시다. PDF. 잠깐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PDF 다시 말해서 PS, SVG. PS는 포스트 스크립트인 거 아시죠, 그죠? SVG 혹은 이제 PNG 형식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PNG 말고 .pdf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PDF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왜 PDF가 안 되는 거지? 이상하네요. unsupported. 뭔가 저장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네요. 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 PDF와 PS를 잊어버리고 SVG랑 이제 PNG만 써봅시다. 자, SVG는 되겠지. 네, SVG도 약간 문제가 생겼네. 이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어쨌든 그럼 우리 이제 PNG만 씁시다. 네, PNG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몰레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른 몰레큘도 한번 저장해 봅시다. M4. M4는 우리가 H 붙이기 전이었던 거죠. 그죠? M4.png.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m4.png라는 그림 파일이 옆에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m3라는 몰레큘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m3.png. 얘를 실행시키면은 요런 이제 그림 파일이 생성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을 생성해서 여러분들 보고서나 뭐 이런 걸 작성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몰레큘을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예쁘게 그리는 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쁘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파일은 cdk2.sdf라는 요 파일인데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아까 채팅창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리에도 올릴 건데, 자, 일단은 cdk2라는 단백질에 붙는 그 몰레큘들의 리스트가 여기 이제 sdk2.sdf라는 파일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 그래서 에디터에서 열어보면은, 자, 이게 아닌데. 제가 다시 넣을게요. 요즘 태그가 잔뜩 붙어버렸네요. 태그가 붙으면 안 되는데. 자. 네, 잠깐만요. 근데 이 cdk2.sdf 파일은 아마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에디터로 봤을 때 약간 지금 이제 HTML 이게 지금 웹에서 다운받은 파일인데 지금 HTML 태그가 제거가 안 된 상태라서 그냥 읽어드리면은 에러가 나겠군요. 네. 그러면 요거는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몰레큘이 있을 때 몰레큘을 이렇게 이제 그 draw.mol2 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레큘을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working with 3D molecule. 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2D의 이런 그 화학 구조식을 생성하는 것까지 일단은 조금 해봤어요. 그죠? 2D의 화학 구조식까지를 생성을 했는데, 자, 사실 분자들은 이제 3D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분자의 3D 구조, 복잡한 몰레큘이 3차원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구조를 생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있나요? 질문? 뭐 오늘 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그 시험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네.